그리고 이건 뭐 이준석 의원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검사 정치 스타일, 뭐 까라면 까라는 검사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라면서 윤 대통령과는 좀 다르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줄곧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본인은 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어떻게 근데 들으셨어요? 이것도 역동작이잖아요. 가진 게 이것도 검사 역동작? 커리어밖에 없는 사람이 나 검사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뭐 법 전문가라고 좋아합니까? 그게 아니라 검사 동일체 원칙 때문에 정치하는 데 있어서 뭐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나 네. 그런 검사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당대표 이력이 있긴 하잖아요. 비대위원장도 그건 있고. 진 이력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 이력이 검사 잘한 거 그리고 정치인 해가지고 진 거밖에 없는데 진 여기서 거밖에 이거 검사 이력 다 버리고 예. 그러면 이제 정치해가지고 큰 기회를 얻었는데 진 거 이거를 무기 삼겠다는 게 사실 저는 약간 의아하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국회에서의 행보를 보면 저분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조금 오랜만이네, 뭐 생소하네, 뭐 낯서네 이런 표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세미나에 가신 게 사진이 찍히면서 그걸 왜 이제 가셨을까? 그게 예. 김기현 대표가 하는 포럼인데요. 네. 저 원래 회원입니다. 원래 회원이에요. 아 그게 여야 할 것 없이 그냥 의원들 다 이게 참여하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포럼이나 이런 거 국회에서 하는 행동들 아니면 해외 출장도 그렇고요. 예. 보통 그 국회에서 룰이 어떻게 되냐면 2개 당 이상이 참여해야 됩니다. 아 국회에서 어떤 그- 모임을 하려면 네, 모임이 아니고 지원 받으려 그러면 지원금 받으려면 그래서 보통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할 거라 예상하지만은 민주당, 조국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우리당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제안이 와요. 근데 김기현 대표랑 저랑 워낙 친하고 머리숱 채워달라는데 당연히 등록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된 거고 뭐 유영원 의원이 하시는 무궁화 포럼 같은 데도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고 가시고 예. 또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하는 그런 쪽 방송 쪽 포럼도 제가 하고 있고요. 예.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언론에서 보기에는 네. 이게 또 너무 일차원적일 수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주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이다 보면 나중에 이준석 의원이 대권 준비를 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좀 같이 할 수도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너무 그건- 단순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민주당 계열 유튜브에서 계속 그럴 거라고 하고 이제 공격하는 건데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무슨 뭐 지난 총선 때 그 똑같은 얘기 계속 많았지만 뭐 단일화를 하던가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총선과 대선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총선이 더 다급했죠. 총선 때 예. 단일화가 더 당연히 시급했다. 총선은 그냥 단순 다수가 안 되면 저는 끝나는 거였고. 예. 그러니까 단일화 해가지고 오히려 50%를 넘겨야지만 될 요인이 있었고 네.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점수가 나와도 성적표가 저한테 득이 되는 성적표입니다. 예. 예. 뭐 어떤 수치를 얻든 간에 그렇죠. 제가 뭐 그게 제 실제 성적표인데 제가 안 받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총선이 단일화 요인이 더 크죠. 예. 뭐 지난번에 여기 출연하셨던 조갑재 네. 대표도 이준석 의원은 완주할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시던데 네. 뭐 지금 말씀이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성적표를 받아봐야 원래 된다. 방송가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 막 안색 안 좋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계속 예. 무슨 막 자기가 이준석을 뭐 어쩔 거라는 예측하는 거 거의 네. 9할의 확률로 틀리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왜 돈 받고 방송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분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분들은 그렇게 사니까 아직까지 10만 원 받고 그렇게 하시는 거고 네. 예, 저는 제 길로 가겠습니다. 요새 물가가 올라서 아마 더 받으실 것 같은데. 20분에 10만 원 아니에요? 예. 아, 더 주나 요즘? 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또 좀 해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3월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짜고 비명계가 본인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궁지에 몰렸다가 오히려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그 이슈가 좀 묻혔어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올 이슈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를 그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그냥 본인도 유튜브 세계에서 떠드는 얘기 뭐 형수 뭐 찐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이런 걸 가지고 위협을 설명하셔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다. 왜냐 망상에 휩싸여 있다. 예. 예, 망상이 뭐냐? 이준석이가 나를 해하려고 해. 음. 그러니까 쟤를 대자만 쫓아내야겠어. 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인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생각해서 여당을 쑥대만 만들어 놓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의심이 그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심과 망상. 본인이 체포동의안 상정된 거는 본인이 그에 사용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인 게 1차적인 건데 네. 야 쟤네가 나를 뭐 묶어서
넘기려고 그랬어. 이렇게 이것만 머릿속에 그득한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이런 수사를 안 받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예. 저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되겠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국가 통치의 방식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망상을 통해서 계엄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고 하는 대선이라 그러면은 망상에 휩싸인 사람을 또 뽑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과거에 다 지나간 이재명 대표 옛날에 뭐 막말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지금에 보여주는 언행. 지금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형수욕설 다 듣고 하시는 분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형수욕설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망상 이게 최신 트렌드입니다. 예. 딱 봐라 이게 판단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게 뭐였냐. 자기 내키는 대로 또 망상에 따라 판단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여주는 인식은 그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피해의식이 가득하고 망상이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여야 잠룡들을 중심으로 개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지금 개헌 얘기하면 안 된다, 블랙홀 된다라고 하면서 답을 좀 보류한 상황인데요. 이준석 의원은 개헌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 말이 좀 맞는 것 같은 게요. 예. 이재명 대표랑 저랑 이유는 다르지만은 네. 지금 개헌 얘기에서 득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개헌이라는 게 하면 좋은 거지만은 네. 예를 들어 일반 대중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개헌할까요? 그러면 기껏해야 나오는 게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 뭐 서도가 갈릴 주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실제 개헌판이 벌어졌다. 더 나은 개헌안이 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없어요. 예. 그리고 더 나은 개헌안이 뭔지를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걸로 무슨 보수 인정이 점수 딸 수 있다 착각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지금 60일 남짓 이제 대선이 치러질 텐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 안에서 개헌하자 말자 어차피 안 해줄 건데 30일 가까이 시간 허비하고 40일 시간 허비하고 나면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발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런 데 낚이면 안 돼요. 예. 예. 낚이면 안 돼요? 개헌 논의를 지금 왜 합니까 갑자기? 어차피 개헌은 다수당이 동의해야 되는 것인데 네. 동의할 이유도 없고 예. 이 주제에서 대단한 개헌안이 나와가지고 어떤 보수 진영의 주자가 치고 나갈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관성으로 이 그 헌정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 분 계신 분들이 관성으로 그래 87년 체제를 끝내고 이제 개헌의 적기가 왔어 개헌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원래 내각제를 좋아하는데 거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이원집정부자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근데 대통령제의 어떤 한계를 저희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대통령제만 한계가 있나요? 그건 엄청난 한계가 많죠. 저는 예. 자본주의 한계도 봅니다. 그런데 네. 이걸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선거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차피 안 될 거를 그냥 예. 개헌을 해야 된다. 네. 뭐 찬 개헌 세력과 국민의 찬 개헌과 반 개헌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 이걸 고 무슨 표를 가져오겠다는 겁니까? 그냥 여의도 바닥에서 그들만의 사투리로 신선노름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예. 제발 이거 그 판으로 안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헌 논의를 그러니까 이러면 저 또 넌 개헌에 대한 찬반이란 건 없어요 지금 국민들 안에서. 저는 개헌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자꾸 주제의 중심을 끌고 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논의할 건 아니다. 뭐 이런 또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주제를 뭐가 있냐 국민연금 개혁. 예. 아무도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왜냐면은 가서 국민들이 또 정작 국민연금 개혁하자 그러면은 세부안이 뭐가 있지를 잘 모르세요. 네. 더 내고 덜 받기 뭐 이런 것만 대충 아시는데 그리고 이거를 누구께도 낫다는 걸 국민들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게 대선 중심에 서면은 이재명 당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준석 의원 어쨌든 대선 입후보 하셨고 지금 당내 경선에 네. 이준석이 대선 기간 내 내세울 좀 대표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좀 글로벌 시대에 맞게 그리고 과학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가지고 좀 젊은 지도자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계속 하지만은 글로벌 환경이 지금 트럼프 때문에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나와 있는 다른 주자들 보면은 정작 그런 사람들과 협상을 하고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과 뭐 설전을 벌이고 이럴 예. 수 있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네. 예. 근데 저는 외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과학기술 경쟁도 그렇고 지금 AI나 이런 거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얼마나 이해가 허접한지 예. 지난번에 젠비디아 논란이라고 하는 예. 그런 거 이제 일으키잖아요. 젠비디아라고 하는군요. 네. 예, 젠비디아 논란. 예. 근데 저는 그런 수준에서는 또다시
대한민국이 엄청난 정체기를 겪게 될 것이다.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저는 그 덤 보수 진영에 본인이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겨본 사람만 이길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17대 총선 때 질 줄 알고 표식해놨더니만은 선방하고 그 다음부터 선거 때마다 이기면서 사실 보수 진영을 다시 끌어올린 거잖아요. 예.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당을 지휘해가지고 선거 이겨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까먹고 져본 사람, 네, 이번엔 잘하지 않을까 그런 거 예. 없습니다. 그냥 해본 사람, 선거 예. 해본 사람, 그렇죠. 예, 네. 이겨본 사람만 할 수 있다. 이재명을 이겨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대선으로 붙어가지고 이겼죠. 그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이긴 거죠. 그리고 예. 이번에 총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핸드픽했던 전략공천원 후보를 잡고 있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거에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 그 계속 무슨 그 배신자 담론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네, 예, 사실 배신자 담론 같은 거요. 예, 제일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가면 최대 배신자가 되겠죠. 예, 그렇게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네. 한 입에 톡 털어 넣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수 진영 입장에서의 보수의 당연하죠. 배신자. 그런 거 착오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뭐 경제 잘할 것 같아 뽑아놨습니까? 뭐 할 거 그냥 이재명 상대하기 괜찮을 것 같아 뽑아놨는데 근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사람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거 상대하려면은 빨리 그런 허접한 어디 유튜브에 주워 섬기는 배신자 네. 담론이나 이런 것들 치우고 예. 정말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이 승부할 수 있게 하죠.